네, 시황해설 시간입니다. 실제로 2024년 주식 거래일 이번 주가 마지막 주간이라고 봐도 되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폐장일이기 때문에요. 주식 왕찐쌤 김진 대표와 시장에 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는요. 보통은 저희가 월요일 오시기 때문에 위클리 주간 전략을 세웁니다만 이번 주에 휴일도 있고 내년 상반기 정도를 좀 설정해서 보면서요. 네. 코스피는 지금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가 많고 S&P 500으로 대표되는 미국은 사실 또 굉장히 좋은데 고점 부담이 있습니다. 내년 전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정도로 조금 압축해서 보면요. 우리 시장 전망은 내년에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제가 분석가 출신이 아니라 네. 운용하던 트레이더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 예상하는 거를 그렇게 익숙해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예상한다기보다 주식은 대응하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전망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큰 그림 정도는 그래도 머릿속에 넣고 있을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시장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상반기까지는 큰 그림 상에서는 결코 긍정적이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우리 지금 경제 측면에서 보면 저는 현재 시기가 정말 중요하고 민감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수출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이 어떤 시기일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최대 교육 대상국인 미국의 트럼프 정부에 맞서서 어떻게 우리가 수출을 잘할 것인가를 아주 면밀하게 세밀하게 전략을 수립하고 그것들을 실행해 나가는 단계여야 한다. 그 시기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 공백기의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 공백기가 최소한 종료가 되려면 결론이 어찌 났던 앞으로 몇 개월 정도는 필요한 상태인 것 같아요.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세밀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으로 이제 보내버려야 하는 게 이미 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상반기에 우리나라 내년에 기업 환경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거다. 그래서 기업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너무 희망고문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상반기에는 뭔가 뚜렷한 특별한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게 일단, 예상 실적이 어떻게 되고 평균 퍼가 어떻게 되니 목표 지수가 얼마가 되고 이런 말씀보다는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내년 전망이 특별히 상반기 전망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데이터와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반영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런 거고요. 다만 제목에도 그렇지만 우리는 회의론이라는 건 굉장히 주가가 바닥에 내려와 있고 미국은 좋긴 합니다만 우려스러운 점도 많지 않습니까? 워낙 올라서. 그럼 우리 증시가 매우 싸기 때문에 역사적 저평가 구간이라고 하면 그게 물론 이제 1월 2일이 될지 3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강력하게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있지 않을까요? 일단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비싸냐 싸냐 보면 무조건 싸죠. 네, 역사적으로 보면 무조건 싸기 때문에 싸다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그동안 주가가 싸기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를 많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좋은 시장이라고 하면 그리고 시장이 올라가는 전형적인 경로라고 한다면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유동성 장세이거나 실제로 이익이 개선되는 실적 장세이거나 이 두 가지가 전부였던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유동성 장세나 실적 장세 중에서 특히나 더 강하게 올라가는 거는 유동성 장세라고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그런 국면인데 이게 이제 우리는 유동성 장세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거는 사실은 어떤 촉매제, 기폭제일 뿐이고 결국은 미래 이익을 빠르게 땡겨오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빠른 시간 내에 미래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체 좋은 시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밸류에이션이 싸다고 할 때 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게 결국은 많이 하락했을 때 잘 사서
일정 정도 올라오면 파는 전략이 전부인데 이거는 PBR이 0.8도 싼 거고 0.9도 싼 거고 1.0도 싼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좋은 시장이라는 예상을 기본적인 가정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게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뭐 연말인데 이런 말씀드려서 좀 송구하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제 네. 생각은. 왜냐하면 김진 대표님이 프랍 트레이더 출신이라 그래요. 이제 사실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보면 확실히 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운영을 하신 분 입장에서는 싸졌다는 게 살 이유인가라고 할 때 고민이 있다는 거죠. 네. 과거의 경험상 그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턴어라운드 하면서 유동성이 들어오고 수급이 몰릴 때 올라갈 때가 훨씬 더 좋았다. 네. 이런 경험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희망적인 요소는 무엇일까? 왜냐하면 투자라는 게 우리가 올해 말로 끝낼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지만 희망적 요소를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죠. 존 템플턴이 한 말이 유명한 게 있잖아요. 주식시장에서는 전투에서 이제 부상당하고 표현이 좀 과하더라도 템플턴 얘기입니다. 시장에 피가 흥건할 때, 그죠? 그 피 속에 당신의 피가 섞여 있더라도 그럴 때 주식을 사라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밸류 얘기는 했지만 내년에 좀 어쨌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긍정 요인은 어떤 걸까요? 저 오늘은 구체적인 예측을 할 수 없는 네. 근거 없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기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네. 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 삼성전자 이야기인데요. 올해 우리나라 시장의 부진의 핵심 중에 핵심이 삼성전자의 부진 때문이겠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것도 결국 결자 해지를 해야 한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엔비디아의 범용 반도체에 의해 따라서 이후에 브로드컴의 에이직 반도체까지 시장에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하면 AI 반도체의 생산이 더 많이 필요해진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사실 이 AI 반도체의 생산을 대만의 TSMC가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리의 세계 2위라고 하는 삼성 파운드리가 TSMC를 추격하는 거를 사실 우리나라 국민뿐만이 아니라 저는 전 세계가 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에 있는 팹리스 반도체 경영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위험이라고 하면 나의 생산을 한 기업에게 다 맡기는 게 가장 큰 위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한국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삼성의 파운드리가 성장을 해주면서 내가 삼성 파운드리에 일정 정도의 생산을 맡길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온 전 세계가 저는 바란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저는 많은 분들이 또 HBM에 관해서 이야기라고 삼성전자 이쪽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변화가 있고 뭔가를 더 큰 폭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네. 아주 근거 없습니다만 삼성의 파운드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난 한 2, 3년 동안 대만 TSMC가 정말 대만 시장을 혼자 이끌어 왔거든요. 그런 흐름들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셨을 거고 저도 실망을 했지만 그래서 거의 기대를 안 하는 분위기지만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 메모리 쪽 사업보다는 파운드리 쪽에 뭔가 좋은 뉴스가 나오면 그때 더 시장은 과민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그쪽 뉴스에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습니다. 그럼 또 과감하게 여쭤봐야죠. 볼드하게. 그러면 삼성전자 좀 이제 슬슬 살까요? 이게 약간 파운드리 제가 이거는 전혀 대본에도 없었던 건데 네. 며칠 전에 삼성 파운드리에서 일을 하는 제 네.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서 엄청 잔소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잘 좀 하자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뭐 뚜렷하게 이야기는 못 하는데 네. 뭔가 기대하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뭐 내부자 비정보 그러니까 정보니까요. 숫자보단 분위기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이쪽에 뭔가 관련된 다른 이전과는 좀 다른 뉴스가 나오면 그걸 조금 더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어쨌든 돌아서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미국 증시 좀 볼게요. 우리 코스피가 지금 2,430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2,400이 위협받았는데 대략 여러분들 지수 보지 말고 심정적으로 올해 주가가 몇 % 정도 빠졌다고 생각하실까요? 제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 기준으로 한 20% 빠진 거 아니야? 양보하면 15%? 근데 보니까 8.4% 빠졌습니다. 코스피는 그죠? 그런데 생각보다 덜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S&P를 보면
24%가 올랐어요. 네. 그 차를 감안하면 사실 30%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외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건데요. 미국 시장은 올해 뭐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았는데요. 내년에도 상반기까지만 끊어보면 계속 갈까요? 일단 뭐 미국이 AI라는 기본적으로 가장 확실한 주도주가 있고 그다음에 경제 상황도 가장 좋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여기서는 현 시점에서 긍정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다만 주가라는 게 뭐 또 어떤 시점에 어떤 조정을 보일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상반기에도 무조건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겠죠. 다만 궁극적인 부분으로 오히려 좀 더 시계를 길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보면 주도주가 AI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AI라는 산업을 잘 보면 한 5단계의 성장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챗봇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추론가의 단계가 있고, 에이전트의 단계가 있고, 혁신가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조직가의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AI는 이제 현재 3번째 단계인 에이전트 단계의 초입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5단계 중에 3단계? 네. 네. 그렇다라고 보면 아직까지 AI의 최종적인 성장에 대한 마무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상반기에 시장이 종료될 거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다른 측면으로 말씀드려보면 AI가 이제 최종적인 목표가 일정 부분을 완전히 AI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 범용 인공지능, AGI까지라고 하는데, 현재 책을 읽어보면 현재까지의 속도로 생각하면 한 8,00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7에서 한 8년 정도 될 건데요. 뭐가요? AGI까지 가는. 거기까지 기간이? 네.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7, 8년까지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에 이 AI 트렌드가 끝난다. 라고 쉽게 상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상반기에 또 일정 정도 어떤 이유가 발생을 해서 2022년처럼 갑자기 또 금리가 또 올라가는 그런 이유가 있거나 그런 이유로 발생을 해서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또 AI를 중심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다면 뭐 제가 상반기는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제 말씀이기는 한데요. 궁극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을 계속해서 너무 강하게 올라왔던 그 궁극적인 요인은 조금 장기간 진행될 요인이니까 그 측면에서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결국은 이제 미국 증시만 보면 지금의 추세를 꺾였다고 논할 이유가 없다. 네. 일단은 흐르는 추세로 가는 거고요. 고점이라는 얘기는 뭐 너도 나도 없이 해요. 글로벌 아이비들도. 그러나 팔라고는 얘기 못 하는 거죠. 계속 가니까. 그 핵심은 결국 AI라는 거죠. 주도주는. 그렇습니다. 네, AI고 그럼 미국은 대표적으로 기술줄이 그걸 주도하고 있고 우리는 수혜받는 게 어쨌든 세컨더리로 반도체인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면 AI 또 말고 내년 시장을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하면서 조금 기대를 가질 만한 섹터는 또 어떤 겁니까? 예, 트럼프 당선 이후에 좀 많은 섹터들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저는 좀 가시성 있게, 좀 비교적 좀 불확실성이 적게 각광받을 수 있는 섹터라고 한다면 저는 계속 금융업종이라고 금융이요. 예. 이제 금융업종의 규제 완화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산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볼코로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M&A 규제 완화가 또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주가 차트가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이븐코어 파트너스라는 미국은 전문 부티크 회사도 상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M&A 전문 부티크 회사인데요. 지난주에 뭐 매파적 금리 인하 때문에 주가가 약간 조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난 기간 동안 보시는 것처럼 1년 내내 계속해서 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주가가 올라간 게 기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결국 바이든 때 워낙 M&A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트럼프가 되고 나면 해소가 될 거라는 기대 때문에 저런 주가의 흐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M&A 산업이라는 게 금융업에는 엄청난 수익을 주거든요. 우리나라 금융이 미국 금융보다 조금 못한 이유가 M&A 시장이 활발하지 않고 또 이 M&A가 이제 일반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금융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M&A 규제 완화는 금융업에 뭐 무조건적인 호재라고 볼 수 있고, 금융업도 계속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미국 기준입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이제 금융 섹터가 M&A나 규제 완화로 관심이 있다는 거고요. 국내로 적용해 보면 국내 금융주들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어렵지만 결국 밸류업이나 이런 것들 배당이나 이런 것들 기대감이 있지 않아요? 물론 미국 금융 섹터를 국내로 바로 치환할 수는 없더라도 네. 국내 금융주에 대한 시각 어떠세요? 국내 제가 한번 여기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굉장히 주주 환원의 네. 아주 구체적인 시그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 호흡에서는 꽤 괜찮아질 거다라고 기대를 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융업이라는 게 결국은 국내 경기에 따라 연동되죠. 연동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금융업종은 국내 경기는 안 좋은데 주주 환원이 좋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 상승 폭이나 상승 탄력이 예. 강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꽤 긴 호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핵심 주도 섹터는 AI 플러스 금융주 얘기를 하셔서 그게 네. 이제 미국 금융주랑 우리 금융주가 같은 로직으로 같이 가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예, 오늘 시황 해설 진쌤 김진 대표님과 함께 내년 상반기 시장 미리 좀 전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